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이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번에 새롭게 제미나이의 이미지 생성 기능으로 들어온 나노 바나나의 고급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경 바꾸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단 입력창에서 이 버튼을 누르시면 이미지를 만들어 보세요 라는 이미지 전용 버튼이 나오죠. 이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미지 태그가 생기게 되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배경을 바꾸기 위해서 기존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올리고 배경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갤러리 선택합니다. 그 다음 배경을 바꾸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제품, 인물 상관없이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인물 사진을 선택해 볼게요. 그 다음 완료합니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로 바꿀지 프롬프트에 설명을 써주시면 되겠죠. 배경을 쇼핑몰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올린 원본 이미지는 이 이미지인데요. 배경을 쇼핑몰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쇼핑몰 이미지로 바꿔주죠. 기존에는 이렇게 만들려면 인물 사진을 눕기를 따서 일일이 선택을 해서 합성을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배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입고 있는 옷을 바꿔볼 텐데요. 지금 현재 이미지에서 옷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앞서와 같이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 옷을 바꿀 수도 있죠. 이 상태에서도 한번 바꿔보고 업로드해서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을 후드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후드 이미지로 바꿨죠? 이 상태에서 옷 컬러도 바꿀 수 있고요.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으로 바꿔달라든지 손에 가방을 들고 있다든지 또는 배낭을 메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 옷도 바꿔보고 포즈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프롬프트 창 플러스 버튼 다시 누르시고요.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 여성분을 선택할게요. 완료합니다. 원본 이미지는 이 이미지죠. 흰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는데요. 이걸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성이 입고 있는 옷을 원피스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미지가 완성됐죠. 전체 이미지를 보면 완벽하죠. 얼굴도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원피스를 입고 똑같이 주머니에 손을 놓고 있는 포즈인데요. 가방을 없애고 포즈를 다르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을 없애주고 손을 흔들고 있는 귀여운 포즈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완성됐죠? 그림 원본을 보게 되면 가방도 없애주고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옷을 바꿔준다든지 옷에 패턴을 넣는다든지 신발을 바꾼다든지 배경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가능하죠. 그때도 원본 이미지의 얼굴은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이 나노 바나나의 대단한 기능이 되겠죠. 이번에는 동일한 이미지에 패턴을 넣어달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어줬죠. 이렇게 특정한 패턴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패턴을 넣어달라고 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패턴을 만들어서 넣어주게 되고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있을 경우 그 모양의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 모양으로 패턴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업로드한 이미지로 패턴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조선시대 사진을 동아일보에서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을 해상도를 높여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예전 사진들, 지저분한 사진들을 해상도를 높이면 훨씬 깔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지금 사진이 깔끔하지가 않죠? 뿌옇게 나온 부분도 있고 선명하지가 않은데요. 이런 사진을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업로드한 다음 해상도를 올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해상도를 높인 사진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터치해 보시면 해상도가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지저분한 이런 뒷부분이라든지 얼굴도 훨씬 선명해졌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컬러를 입혀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부분도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전 사진들 있으시면 스캔을 하거나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서 업로드 하신 다음 해상도를 업스케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앞서와 같이 이미지를 업로드한 다음 그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수정을 할 수도 있지만 아예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자, 그런 경우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때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데요. 자, 이럴 때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성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으로 온화하고 친절한 얼굴을 하고 있고 긴 웨이브진 카라멜, 브라운색 머리카락에 부드러운 금발 하이라이트가 있고 깊고 따뜻한 갈색 눈을 가졌다고 했죠. 피부는 하얗고 코와 뺨에 옅은 주근깨가 있다고 했습니다. 심플한 연회색 터틀넥 스웨터를 입고 목에는 작은 은색 로켓 목걸이를 하고 있고 차분하고 살짝 미소 짓는 표정이라고 했죠. 여기까지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물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하고 세세한 설명을 일관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만드는 이미지도 일관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경에 대한 설명이죠. 나무 카페 테이블에 앉아 있고 김이 나는 커피 한 잔이 있고 조명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부드러운 자연광, 배경은 흐릿하다라고 했죠. 자, 이때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꼭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미지로 선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완성이 됐는데요.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죠. 자, 제가 말한 거 그대로 유지가 됐죠.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자, 두 번째 프롬프트는 동일한 프롬프트를 썼습니다. 인물에 대한 묘사는 동일한 프롬프트를 이용했고요. 그 다음 배경만 다르게 묘사했죠. 공원길, 가을나무, 그 다음 입고 있는 옷을 바꿔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전신 사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얼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앞서 이미지가 이 이미지고요. 그 다음 이미지는 이 이미지인데 얼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그대로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 이번에도 동일한 일관성을 유지를 하면서 도서관 바닥에 앉아서 스케치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걸 또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대로 일관성이 유지가 되고 있죠. 자, 배경만 바뀌고 인물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정면이 아니고 약간 비스듬한 얼굴인데 그래도 일관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야외 사진이 아니고 실내 사진이기 때문에 좀 더 조명 효과를 표현을 해줬죠. 자, 이번에도 동일한 인물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를 입고 야생화 들판을 걷고 있다고 했죠. 이번에도 동일하게 일관성이 유지되죠.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물을 어떤 식으로 묘사를 했는지 기록을 해 두셨다가 일관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한 프롬프트를 반복적으로 넣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배경, 옷,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는 전부 바뀌더라도 인물은 일관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게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의 대단한 기능이 되겠죠. 현재 이 정도 수준으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것은 제미나이가 유일하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은 무엇이든 제미나이의 나노 바나나를 이용을 해서 생성하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의 고급 이미지 생성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그림이나 영상을 일상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제미나이로 이미지와 영상을 만들고 사진에 필요한 요소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인공지능의 이미지와 영상 관련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제미나이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쪽 입력창에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텍스트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생성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간단한 문구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반복적으로 원하는 조건을 추가해서 단계별로 이미지를 생성하시면
좀 더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에 가깝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붉은 앵무새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붉은 앵무새 이미지가 나왔죠. 자, 그 다음 생성한 앵무새의 모습을 설명을 해줄 수도 있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이미지 스타일이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추가적인 정보를 단계별로 설명을 해서 좀 더 나은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게 되겠죠. 이번에는 먹이를 먹고 있는 앵무새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먹이를 먹고 있는 앵무새를 만들어줬죠. 그 다음 이번에는 앵무새의 종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카투 앵무새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처음 이미지를 생성할 때는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요청해도 되지만 추가적인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한 번에 하나씩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앞서 만든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새로운 요청 사항을 추가를 해주게 돼요. 물론 추가적으로 요청을 할 때도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요청을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 경우는 앞서 요청했던 것은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요청을 하시는 게 좀 더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카투 앵무새로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완성이 됐는데요. 앞서 요청했던 것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바꿔줬죠. 이번에는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배경을 정글로 만들어주고 빨간 앵무새로 바꾸고 확대를 해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요청한 대로 나왔는데 어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앞에서 요청했던 것은 빠져 있죠. 먹이를 먹는 그 모습은 빠져 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처음에 프롬프트를 전부 다 입력을 했을 때는 모르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요청하면 앞서 했던 요청은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 번에 요청하거나 아니면 단계별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단계를 모두 합쳐서 다시 한번 요청을 하더라도 또 원하는 요청 중에 빠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대화창 안에서 요청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서 만들었던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새 채팅을 누르고 다시 완벽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셔야 여러분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쭉 이미지를 생성을 하신 다음 앞에 요청했던 요청 사항들을 하나로 합쳐서 새로운 채팅에서 다시 만들어 주시면 원하는 이미지를 한 번에 생성할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시면 반복적인 작업 없이도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입력했던 프롬프트를 다 합쳐 볼게요. 붉은 앵무새, 먹이를 먹고 있죠? 코카투 앵무새는 빼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배경은 정글이고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모습을 합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채팅 누르고 앞서 썼던 프롬프트를 모두 합쳐 볼게요. 붉은 앵무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딱딱한 열매를 까서 먹는 모습을 정글 배경으로 얼굴 부분을 확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앞서 요청했던 사항들이 모두 합쳐진 하나의 프롬프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열매를 까서 먹는 모습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여기서 원하는 부분을 또 수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나뭇가지를 좀 더 얇게 해달라든지 또는 열매를 발로 잡고 있다든지 깃털을 화려하게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요청 사항을 또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물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동양 여성 모델이 비 오는 거리를 걸어오는 정면 모습의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완성이 됐는데요. 챗 GPT와 다른 점은 챗 GPT의 경우에는 인물은 생성을 못합니다. 사람 얼굴은 이렇게 실물같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막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생성할 수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제미나이에서는 이렇게 사람 모습도 정확하게 사진같이 표현을 해줍니다. 이런 점이 챗 GPT와 제미나이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옷을 바꿔달라고 해도 되겠죠. 자, 옷을 화려한 드레스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옷이 화려한 드레스로 바뀌었죠. 물론 인물도 바뀌고 배경도 바뀌긴 했지만 내가 요청한 프롬프트 그대로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할 때 기존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도 있고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아니죠. 그 이유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죠. 지금 이것은 사람 모델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고요. 앞서 질문한 것은 앵무새, 동물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서로 별개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같은 대화방에서 요청한 이미지지만 서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이 제대로 만들어주죠. 하지만 앵무새에 관련된 내용을 넣어주면 앞선 내용과 섞여서 이상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생성할 경우에는 앞선 이미지와 어떤 식으로 연관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서 새로운 채팅방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채팅방에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그 이미지를 여러 가지로 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사람이 포함된 이미지의 경우에는 전부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얼굴을 다르게 변형한다든지 하는 것은 되지가 않아요. 사람 얼굴이 보이는 그런 이미지의 경우에는 변환이 되지 않습니다. 챗 GPT는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디즈니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기능이 되지만 제미나이에서는 사람 얼굴은 아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생성할 때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또 제미나이와 챗 GPT의 차이인데요. 현재 인공지능의 윤리적 기준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됐다가 또 어떨 때는 안 됐다가 하는 것들은 전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미지를 보정하는 기능도 제미나이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챗 GPT가 좀 더 나은 기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물이 포함되지 않은 이런 사진을 얹어 볼게요. 입력창 위에 얹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밝게 만들어 달라고 해볼까요? 이미지를 밝게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밝게 만들어 줬는데 너무 밝게 나왔죠? 챗 GPT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섬세하게 조절을 해주는 반면 제미나이는 아직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해요. 자, 그 다음은 영상을 생성을 해볼 텐데요. 영상 생성 기능은 챗 GPT에 비해서는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생성을 위해서 아래쪽 동영상 버튼 누릅니다. 자, 혹시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좌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동영상 버튼을 눌러주시면 입력창에 동영상 버튼이 추가가 됩니다. 무료 버전도 만들 수는 있지만 베오2로만 가능하고요. 한 달에 한두 개 정도만 만들 수 있는데 정확한 개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트래픽이라든지 구글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마우스를 얹게 되면 베오3 모델로 생성이라고 하죠. 자, 저는 지금 유료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 버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 버전은 3개까지의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어요. 최대 길이는 8초가 되겠습니다. 무료 버전은 베오2로만 이용할 수 있고 4초에서 5초 정도 영상을 2개에서 3개 정도까지 한 달에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울트라 버전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구독료가 굉장히 올라가죠. 전문적으로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면 꼭 그 정도까지는 이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베오3 유료 버전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 경우에는 배경음악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생성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번화한 도시거리 풍경이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스타일로 변화되는 모습을 회화적이고 생생한 색상, 인상주의 화풍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죠.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같은 곳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영상들 많이 보셨죠? 이런 것들을 몰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요즘 유튜브 쇼츠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볼 텐데요. K-팝 아이돌이
그리스 신화의 아레스가 입은 갑옷 스타일의 하얀 갑옷을 입고 오른손에는 창을 들고 왼손에는 비슷한 갑옷의 말과 도심을 걸어오는 모습을 정면에서 찍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죠. 자, 전송을 해볼게요.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많을 경우에는 생성을 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미나이에서 영상을 생성하는 모델은 베오2와 베오3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무료 버전은 베오2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베오2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베오3가 훨씬 나은 영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베오2의 경우에는 이런 복잡한 요청사항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오2 무료 버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더 요청사항이 적은 간단한 형태의 영상을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완성이 됐는데요. 아주 멋있게 나왔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for battle? 자, 어때요? 이번에는 음악이 아니고 제대로 된 효과음이 나왔죠. 영어로 Are you ready for battle? 이라고 하고 말이 걸어가는 따각따각 소리도 전부 표현이 됐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기존에 영상을 만들던 여러 가지 인공지능과의 차별점은 그 영상에 맞는 효과음이라든지 음악이 같이 첨부가 되고요. 만들어진 영상 퀄리티도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대단하죠? 이미지를 만드는 인공지능은 많았지만 영상도 인공지능이 이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이미지를 생성하고 원하는 것들을 추가하고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간단한 영상 컷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외를 나간다든지 장소를 찾아서 다니는 수고를 덜 수가 있겠죠. 여러분도 인공지능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미디어를 생성을 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방법은 익혀두시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게 되면 보다 저렴한 비용이나 손쉬운 방법으로 이런 컨텐츠를 생성해 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방법들은 익혀두도록 하세요. 인공지능 제미나이에 놀라운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데요. 제미나이를 이용해서 누구나 간단하게 키워드 하나로 이야기를 만들고 사파를 생성해서 이야기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미나이를 이용한 이야기책 만드는 스토리북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미나이로 만든 이야기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라의 비밀 정원. 엘라라는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달랐어요. 다른 아이들이 인형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엘라라는 낡은 집 뒤에 펼쳐진 야생의 속삭이는 정원을 가졌죠. 그곳은 비밀로 가득한 곳이었고 엘라라는 참을성 있는 탐험가였어요. 어느 안개 낀 오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비 한 마리가 그녀의 코앞에서 날갯짓을 했어요. 그 날개는 색으로 칠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먼 별에 반짝이는 빛을 담고 있는 것 같았죠. 엘라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비를 따라갔어요. 나비는 그녀를 정원의 가장 낡은 곳,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돌담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 아래 무너져가는 돌과 그림자로 만들어진 쇠가 아닌 열쇠 구멍 모양의 틈이 숨겨져 있었어요. 숨을 참고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그 틈으로 몸을 쏙 집어넣었어요. 반대편 세상은 고요하고 빛나고 있었죠. 공기는 축축한 흙냄새와 별빛 같은 아주 오래된 무언가의 향기로 가득했어요. 유리로 자다 만든 듯한 꽃잎을 가진 꽃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소리 없는 음악처럼 울렸어요. 이끼는 수천 개의 작은 에메랄드처럼 빛을 내며 고동쳤고 버섯들은 나선형으로 자라나 땅 위에 부드러운 푸른빛을 드리웠죠. 정원의 중심에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나무였죠. 주름지는 같은 껍질과 마치 달빛으로 짠 듯 반짝이는 잎사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뿌리에서는 마치 잠든 심장이 천천히 뛰는 것처럼 부드러운 황금빛이 고동쳤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은빛 나무 껍질에 올려놓았어요. 깊은 평화가 그녀를 감쌌어요. 방문객이 아니라 집에 돌아온 듯한 환영의 느낌이었죠. 정원은 화답하듯 한숨을 쉬었고 불빛들은 조금 더 밝아졌어요. 거대한 나무 뒤에서 밝고 호기심 많은 두 눈이 그녀를 향해 깜빡였어요. 장가지와 이끼로 엮인 작은 생명체가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수줍고 야생적이며 완벽했어요. 엘라라는 움직이지 않고 그저 천천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담장밖 하늘이 짙은 보라색의 황혼으로 물들기 시작했을 때 엘라라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가 몸을 돌려 떠나려 하자 달빛으로 짠 나뭇잎 하나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그녀의 기다리는 손 안으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다시 그녀의 세상으로 돌아오자 정원은 조용하고 잿빛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 안에는 그녀의 길을 비춰줄 비밀스러운 별, 빛나는 나뭇잎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원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언제나 돌아갈 것이었어요. 스토리북 기능은 제미나이가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그 이야기에 맞는 이미지도 같이 생성을 해서 마치 동화책같이 만들어주는 기능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만들려면 이야기를 만들고 그 이야기에 맞는 이미지를 일일이 만들어야 됐죠. 그리고 그 이미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이 제미나이가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AI 동화 작가가 될 수 있는 기능이 제미나이의 스토리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냥 동화책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만들어 주겠지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넣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도 같이 만들 수가 있겠죠. 스토리북을 만들기 위해서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 스토리북을 실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스토리북으로 들어오게 되죠. 자, 이제 스토리북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겁이 많은 공룡이 용기를 갖게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토리북 초안 작성하는 중이라고 나오고 스토리와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사파 만드는 중이라고 하네요. 완성이 됐는데요. 4세 아동을 대상으로 겁이 많은 공룡이 용기를 갖게 되는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제목이 겁쟁이 꼬미의 용기라고 합니다. 자, 열기 하겠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로그인을 하라는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로그인 하겠습니다. 책 형태로 완성이 됐죠. 겁쟁이 꼬미의 용기, 글쓴이 ivy교육닷컴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주 먼 옛날 초록빛 잎사귀들이 가득한 숲속에 꼬미라는 작은 공룡이 살고 있었다고 하죠. 꼬미는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은 공룡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표지에 있는 공룡의 얼굴과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공룡 얼굴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웅크리고 있네요. 바람이 불어서 잎사귀가 흔들리기만 해도 겁을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른 공룡 친구들이 괜찮냐고 물어봤다고 하죠. 자, 지금 일관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또 다음 페이지,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이미지도 계속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대단하죠? 자, 이것을 10페이지 분량의 이야기책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훈도 주고 있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듣기라고 있는데요. 듣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이야기를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듣기 해보겠습니다. 겁쟁이 꼬미의 용기. 아주 먼 옛날 초록빛 잎사귀들이 가득한 숲속에 꼬미라는 작은 공룡이 살고 있었어요. 꼬미는 세상에서 가장 겁이 많은 공룡이었죠. 바람이 후하고 불어 잎사귀가 흔들리기만 해도 쿠르릉하고 천둥 소리가 나기만 해도 자,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페이지도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높은 음성, 낮은 음성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처음부터 다시 하면 다시 처음부터 읽어주게 됩니다. 프롬프트 몇 자로 간단하게 10페이지 분량의 동화를 즉석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 다음은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업로드해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진이나 그림을 업로드하고 그걸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죠. 그림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라든지 또는 직접 그린 그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을 업로드할 수도 있겠죠. 자, 사진을 업로드 해볼까요? 입력창 좌측에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갤러리를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찍은 사진을 업로드해 주시면 되겠죠. 동화책을 만들기 전에 몇 가지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죠.
자, 앞서 동화책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는 이런 질문이 없었던 이유는 공룡이라든지 용기를 갖게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기준이 되는 그런 요청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질문이 없었지만, 이번 경우는 바닷가 사진을 활용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죠. 별다른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우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몇 살을 위한 것인가요? 어떤 이야기를 원하시나요? 그림 스타일은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자, 이렇게 물어보죠.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성인을 위한 마음이 따뜻한 동화이고 수채화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송합니다. 저는 지금 프로 버전을 구독하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무료 버전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하나 이상은 제작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진을 올려서 활용하는 경우도 제작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래픽이 많이 몰리거나 몰리지 않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사진이나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한두 번 정도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성인을 위한 따뜻한 동화 바다의 속삭임을 만들었다고 했죠.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물할 것이라고 합니다. 업로드된 사진과 이야기는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죠. 등대와 소나무라고 하네요. 열기하겠습니다. 등대와 소나무 나왔죠.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아주 오랫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소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해가 뜨고 지는 것과 밀물과 썰물을 바라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바다 건너 작은 방파제 끝에는 하얀 등대가 서 있었다고 하죠. 배들의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낮에는 햇살 아래 하얗게 빛나는 등대, 밤에는 어둠 속에서 세상을 밝히는 등대 불빛을 바라보곤 했다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수채화 같이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만들어줬죠. 요청을 했던 대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들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올린 이미지를 참조해서 지금 만들어 줬는데요. 올린 이미지에 비슷한 요소들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올린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은 교육 분야에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복잡한 개념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 동화책을 만든다든지, 정서 교육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책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교육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비즈니스나 전문 분야 관련한 이야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컨셉 아트나 스토리보드를 빠르게 시각화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복잡한 서비스를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화 형식 홍보 자료로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창작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본인이 어느 정도 구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냥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줘 라고 하면 좀 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파도 어떤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정확하게 지적을 할수록 여러분이 원하는 이야기에 가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줄 수 있겠지만 보다 좋은 퀄리티를 얻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 들어가야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복잡한 과학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동화책을 만들어 달라고 할 텐데요. 태양계에 대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완성됐네요. 초등학교 5학년을 위한 태양계 이야기 우주탐험가 샘을 만들었다고 하죠. 열기 해보겠습니다. 꼬마 행성 코멧의 태양계 가족 찾기라고 하죠. 이렇게 10페이지 분량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행성 이름 전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태양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화식으로 재밌게 표현을 해줬네요. 그 다음 이 스토리북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공유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공유 버튼 다시 누릅니다. 그러면 링크 공유 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 있는 링크 주소를 오른쪽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사람에게 전송하면 그 사람은 그 링크 주소로 들어와서 해당 내용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는 방법은 일단 구글 드라이브로 전송을 한 다음 거기서 내려받으셔야 됩니다. 바로 저장할 수는 없어요. 자, 내 드라이브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겠죠.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시게 되면 금방 구글 드라이브로 전송한 스토리북 확인할 수 있죠.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아래쪽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내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고자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야기에 넣을 사파,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스토리의 이야기를 사파를 포함해서 동화책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기능은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누구나 간단하게 프롬프트 몇 줄로 완성도 있는 동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의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면서 놀라운 기능들을 계속 선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예전부터 상상하던 이야기, 머릿속에만 그렸던 장면들,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복잡한 장비, 어려운 기술, 부족한 시간 때문에 생각으로만 그치셨을 텐데요. 이제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미나이의 베오3를 이용하여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베오3는 얼마 전에 새롭게 발표가 되면서 구글의 인공지능 기능으로 포함이 됐죠. 이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인공지능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제미나이의 인공지능이 있고요. 그 다음 구글 랩스에서 지원하는 플로우도 있고요. 구글 위스크, 구글 스튜디오 다양하게 있죠. 이 구글 제미나이에 포함되어 있는 베오3로 만드는 영상은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반면 자유도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구글 AI 스튜디오나 구글 랩스에서 서비스하는 플로우, 위스크 같은 영상 생성 서비스들은 좀 더 전문적인 영상 생성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세부적인 컨트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죠. 하지만 이 제미나이에 포함되어 있는 베오3를 이용을 하면 여러분도 누구나 간단한 프롬프트로 원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가장 편리하죠. 하지만 무료 이용자는 하루에 2-3개 정도밖에는 만들 수가 없고요. 구글 AI 프로나 구글 AI 울트라를 이용을 해야지만 좀 더 많은 영상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AI 울트라는 비용이 너무 비싸죠. 한 달에 18만 원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금액이고요. 일반적인 이용자는 구글 AI 프로만 이용하셔도 사용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제미나이, 플로우, 위스크, 노트북 LM을 비롯해서 지메일이라든지 구글 독스, 그 외에 2테라의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전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용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구독제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프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용법은 프로나 무료 버전 동일합니다. 만들 수 있는 개수에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간단한 풍경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여기는 프롬프트 창에 프롬프트를 입력하기 전에 입력창 아래쪽에 있는 도구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베오3로 동영상 생성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추가할 수 있죠. 이 베오3를 이용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원하는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을 움직이게도 만들 수 있죠. 이번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개 낀 산속 호수 위 고요한 일출, 부드럽고 따뜻한 빛, 잔잔한 바람, 물에 비치는 풍경에 초점을 두어서 영상을 만들으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프롬프트를 한글로 입력을 했는데요. 자, 아래쪽에 보시면 배우 3.1 패스트라고 나오죠. 사운드가 포함된 8초 분량의 동영상을 만들어 준다고 하죠. 장면을 설명하고 시각적 스타일과 배경 음악과 같은 세부 정보를 추가하라고 합니다. 이런 세부 정보들이 추가될수록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는데요. 저는 지금 한글로 입력을 했죠. 똑같은 프롬프트일 경우 한글보다는 영어가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한글로 입력했을 때와 영어로 입력했을 때 동일한 결과물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프롬프트의 세부적인 내용이 많아질수록 영어로 했을 때 좀 더 나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죠. 이 서비스 자체가 영어권 기준으로 처음 생성이 됐기 때문에 요즘은 비영어권 언어도 많이 지원이 돼서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아직은 영어가 좀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한국어로 입력을 하고 전송을 해볼게요. 자, 지금 아래쪽에 동영상이라고 나와 있죠? 전송합니다. 동영상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텍스트 질문과 답변, 이미지 생성 기능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영상이 생성이 됐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8초 분량의 영상이 생성됐죠. 자, 그리고 오늘 생성할 수 있는 동영상이 2개 남았다고 합니다. 프로 버전의 경우에는 하루에 3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무료 버전은 하나만 가능합니다. 트래픽에 따라서는 2개까지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 정도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플레이 해보도록 할까요? 안개가 걷히고 잔잔한 호수 위로 따뜻한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웅장한 봉우리들이 몸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줬는데 나레이션도 같이 들어가죠. 사운드가 포함이 되는 경우는 음악이 들어갈 때도 있고 이렇게 나레이션이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영상은 우측 상단에 있는 동영상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풍경 영상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연산할 것이 많지가 않죠. 하지만 생물이라든지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에는 연산할 것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영어로 프롬프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한글로 된 프롬프트를 제미나이에게 영어 프롬프트로 바꿔달라고 한 다음 그 프롬프트를 여기 있는 프롬프트 입력창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저는 햇살 가득한 초원에서 나비를 쫓는 장난기 많은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카메라가 강아지의 활기찬 움직임을 따라간다라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이렇게 영어로 바꿔줬죠. 자, 그 다음 전송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완성이 됐습니다. 또 8초 분량의 영상이 완성이 됐죠?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비를 쫓아가는 골든 리트리버를 뒤쪽으로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면서 영상을 찍어줬죠. 자, 마치 실제 카메라로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털의 움직임도 그대로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나고 있죠. 지금까지의 인공지능 결과물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실제 광고에 쓰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이번에는 얼마 전에 많이 유행했었죠. 사진을 지브리 스타일로 만드는 것이 많이 유행이었는데요. 그 스타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호기심 많은 눈을 가진 작은 털복숭이의 귀여운 숲속 생물이 빛나는 버섯을 발견한다. 버섯 냄새를 맡고 아주 조금 베어 먹자 놀라움으로 눈이 빛난다. 스튜디오 지브리 스타일. 자, 이 내용을 베어3로 영상을 만들기 위한 영어 프롬프트로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지금 입력한 이 내용을 기준으로
베오3에 최적화된 영어 프롬프트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초기 버전, 그 다음 강화 버전 이렇게 나오죠. 초기 버전은 직역한 내용이고요. 강화 버전은 디테일과 영상미를 강조했죠. 자, 내용이 좀 더 길어졌죠. 그리고 강화된 프롬프트의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단어가 어떤 것이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자, 그 다음 행동 묘사도 강화됐고요. 스타일 묘사도 강화됐죠. 여기에 보시면 행동 묘사 강화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나오고 있고요. 스타일 묘사도 어떤 식으로 스타일을 강조했는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화 버전이 더 많은 디테일과 감성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강화 버전을 이용해 볼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 앞서 우리가 만들었던 해당 목록을 좌측에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도구에서 다시 베오3로 동영상 생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 채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그대로 붙여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송합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 입력창 아래에 동영상이라고 버튼이 나와 있게 되면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영상을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만들 때나 또는 영어 프롬프트로 번역을 할 때 그럴 때는 새로운 채팅을 하나 여신 다음 거기서 아래쪽에 있는 동영상 버튼이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제미나이에게 질문을 하면 답변을 텍스트로 해주게 되겠죠. 자, 그걸 복사하신 다음 다시 새로운 채팅을 여셔서 앞서와 같이 동영상 버튼을 선택하시고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전송을 하시면 제미나이의 영상 만드는 기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완성이 됐네요.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아주 잘 나왔죠? 음악도 나오고 여기 있는 작은 생물이 내는 소리도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만 하던 것을 프롬프트 몇 줄로 현실로 만들어주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이렇게 8초짜리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8초짜리 영상을 10개를 만들게 되면 80초가 되겠죠? 그러면 1분 20초짜리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1, 20분짜리 영상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짧은 길이의 영화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물론 비용이 추가가 되긴 하겠지만 기존에 영화를 만들 때 필요했던 장비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용하는 프로 버전은 베오3로 3개까지 영상을 만들 수 있는데요. 3개 이상으로 만들어야 할 경우에는 영상 개수가 3개가 넘어가게 되면 베오2로 바뀌게 됩니다. 베오2는 3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영상을 만들려면 여러 번 시도를 해야 되는 불편함은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세요. 구글 제미나이의 영상 생성 인공지능인 베오3를 이용한 놀라운 결과물들을 다양한 곳에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이 베오3를 이용해서 기존의 사진을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아래에 있는 도구를 누르시고 베오로 동영상 생성 선택합니다. 그러면 프롬프트 창에 동영상이라는 버튼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프롬프트 창에 보시면 사진 추가라고 나옵니다. 그냥 동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동영상이 나오지만 사진을 추가를 해주게 되면 사진을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스프링복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사진에 있는 스프링복을 움직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주고 열기 합니다. 그러면 그 사진이 프롬프트 창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니면 사진을 클릭 드래그해서 사진 얻는 곳에 얹으셔도 됩니다. 둘 중에 편한 걸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에 있는 스프링복을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할지 프롬프트 창에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냥 이 사진에 있는 스프링복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도 되지만
이 이미지에 있는 피사체와 일관성 있게 만들려고 하거나 좀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좀 더 세밀하게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우선 사진에 있는 피사체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스프링복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하죠. 스프링복의 뿔 모양, 털 색깔 등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면 사진에 있는 이미지와 최대한 일관성 있게 영상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 어떤 움직임을 줄지도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 스프링복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간다든지 아니면 얼굴을 돌려서 정면을 쳐다본다든지 뛰어나간다든지 이런 움직임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를 해줄수록 좀 더 자연스러운 동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도 묘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렇게 세부적으로 묘사할수록 내가 원하는 영상을 좀 더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비포장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걷는 스프링복을 만들려고 하고요. 카메라는 스프링복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프롬프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정교한 갈색과 흰색 무늬 우아하게 구분뿔을 가진 아름다운 스프링복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때 갈색과 흰색 무늬, 구분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정교한 갈색, 흰색 무늬, 우아하게 구분뿔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원본 사진과 좀 더 일체감 있는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를 적을 때 이렇게 서사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좀 더 디테일한 요청을 하는 거죠. 갈색의 경우도 그냥 갈색과 정교한 갈색은 인공지능이 받아들일 때 다르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교한 갈색은 이렇게 갈색이 들어간 등 부분을 빛 반사라든지 또는 밝고 어두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아하게 구분 뿔도 그냥 구분 모양이 아니고요. 우아하게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우아하게라는 단어를 인식을 해서 모양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겠죠.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을 때도 그냥 단순한 단어만 나열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서사적인 표현을 넣어주면 좀 더 멋지게 연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흙먼지 날리는 길을 따라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걷고 있다고 표현을 했죠. 그냥 걷고 있다고 표현을 하면 그냥 걸어가는 모습만 나오는데 천천히 조심스럽게라는 단어를 넣음으로써 좀 더 실제감 있는 걸음걸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일반적인 걸음걸이와 이런 스프링복이 천천히 걷는 걸음걸이는 걷는 모습이 다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걸을 때 흙먼지가 날리게 해달라고 그냥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발굽이 걸음마다 작은 흙먼지를 일으킨다고 표현을 하면 발굽이 땅에 닿는 순간마다 흙먼지를 만들어 주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를 머릿속에 그리신 다음 그런 디테일을 하나하나 설정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배경에는 덤불이 있다고 표시를 했고요. 태양은 가느다란 다리 아래로 미묘한 그림자를 드리웠다고 했죠. 그냥 그림자라고 요청을 하면 이렇게 그림자가 크게 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이미지에는 그림자가 굉장히 미세하게 들어가 있죠. 그것을 미묘한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자를 생성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쓰게 되고요. 가느다란 다리라고 한 번 더 요청을 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영상을 생성할 때 이 다리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겠죠. 이런 사슴류의 동물들은 다리가 굉장히 얇죠. 만약 여기에 가느다란 다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리가 좀 굵게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일일이 전부 요청을 해야 되고요. 카메라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도 표현을 해줬죠. 움직임을 부드럽게 추적한다고 표시를 했죠. 자, 그 다음은 사이즈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성할 영상의 사이즈는 어떻게 만들지 여기서 지정을 해주시면 원하는 사이즈대로 만들어주게 되겠죠. 16대 9라고 입력을 하면 16대 9 사이즈로 만들어주고요. 1대1 사이즈로 가면 1대1 사이즈로 만들어주겠죠.
자, 이것을 새로운 채팅을 만드시고 도구에서 영상이나 이미지 버튼이 없는 상태에서 이 프롬프트로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영어로 번역해줘 라고 입력을 하면 해당 프롬프트를 영어로 번역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할 경우에는 다른 번역 프로그램을 따로 이용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인공지능 자체적인 번역 기능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프롬프트에 최적화된 번역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일반적인 번역과 프롬프트용 번역은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공지능에서 번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번역을 한 다음 그 번역된 내용으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거의 완벽하죠? 자, 지금 실제 이 스프링복을 찍었는지 영상을 만들었는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결과물을 보여주고요. 얼굴 모양이나 여기 있는 몸, 뿔도 그대로 표현이 돼 있죠. 대단합니다. 이제 사진 한 장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 경우는 동물을 만든 것이고요. 이번에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성분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 볼 텐데요.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단정하게 스타일링된 어깨 길이의 검은 머리, 그 다음 이렇게 정장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전문직 여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배경은 유리 패널과 밝은 사무실 환경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옷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 다음 시선은 정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직설적이고 매력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식의 움직임을 만들지 여기서 표현을 해줬죠.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이기 시작하고 따뜻하고 전문적인 미소가 서서히 번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깨는 미묘하게 이완될 수 있고 손은 부분적으로 보이는 경우에 작고 절제된 제스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죠. 자, 조명은 부드럽고 상반신을 미디엄 샷으로 유지하고 얼굴에 초점을 맞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물을 움직이는 동영상으로 만들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구글의 가이드라인 정책 때문에 아이라든지 또는 성적인 묘사가 된다든지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영상으로 만드는 경우는 대부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 다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때도 피사체에 대한 묘사가 가이드라인 정책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것들은 전부 막히게 됩니다. 인물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을 베어3로 영상을 만들기 위한 영문 프롬프트로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완성이 됐죠? 영상을 내려받아서 플레이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나왔죠? 실제 사람을 찍은 것 같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잘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사진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이드라인만 지켜주시면 별 문제 없이 영상으로 전부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사진을 영상으로 만드는 제미나이 베어3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게 되면 사진 한 장으로도 얼마든지 원하는 영상들을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인공지능의 기능은 시작 단계죠. 자,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될 텐데요. 결과적으로는 배우가 필요 없는 영화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사진을 이용을 해서 멋진 영상 만들어 보시고 미래를 체험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